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아마존 이슈입니다. 일단 아마존은 대변 임명이 매일 성명문을 통해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 도입 계획은 없다라면서 언론 보도 내용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여지 때문인지 4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추가 폭락 없이 37,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관심은 자연스럽게 7월 29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어떤 식으로든 더 구체적인 아마존의 입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아마존 이슈가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8월부터는 말 그대로 불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특히 몇몇 온체인 데이터는 다소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이 왜 이렇게 다소 애매하면서도 신중한 해명을 한 것인지를 아마존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전반의 상황에 맞춰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의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8월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다소 여지를 남긴 해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답답한 상황이고 시장도 애매모호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아마존의 2분기 실적 보고가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초유의 관심사인 만큼 누가 됐든지 공격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마존이 더 구체적으로 부정을 할지 아니면 더 희망적인 여지를 남길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마존의 스탠스를 보면 머스크처럼 말 한마디로 시장을 펌핑시키는 그런 방식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아마존의 이번 입장문에서도 상당한 신중함이 묻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말을 상당히 잘 포장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아마존은 아마존 결제팀이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 영감을 받았고 이것을 아마존에 어떻게 구현할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결제팀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적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존의 설명과 대변인의 입장문 등에는 이렇게 아마존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관심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만 시기가 올해 연말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이슈는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빅테크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7월 29일 2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도입 시기가 올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수준이라면 시장은 다시금 미적지근한 횡보 상태를 당분간 더 경험할 가능성도 있고, 아예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여지를 남긴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쯤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뤄지면 완전히 제도권 금융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제도권 인정 시점을 전제로 언급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입을 고민하는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비트코인이 좀 더 제도화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아마존 역시 비트코인이 더 제도화된 시점에 비트코인 결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들도 있는 만큼 비트코인 도입 시기를 잘못 맞출 경우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규제 불똥이 아마존으로도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 위에 건설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가능한 빨리 아마존 고객들에게 이런 미래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 이런 멘트까지 한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훌륭한 기업인 아마존은 이미 모든 기술적 이슈는 거의 다 해결해 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고 제도권 진입 시점은 아마존의 비트코인 적용 시점과 상당한 접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데 비트코인의 제도권 인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입니다. 만약 이번 실적 보고 과정에서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 이슈와 관련해서 이런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역시 한층 더 높아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29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일론 머스크의 방식처럼 입방정 수준으로 펌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몇몇 온체인 데이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불리시 마켓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4만 달러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달 동안 3만에서 4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만큼 이걸 뚫고 나와줄 동력이 생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온체인 데이터가 여전히 약세 위협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래스노드의 무기한 선물 계약 비율 차트를 보면 펀딩 레이트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이 지표는 월요일의 가격 상승이 30%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정적인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공매도 압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물 파생상품 시장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거래량과 온체인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아마존 빔으로 일시적인 4만 달러 돌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불마켓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아마존 빔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4만 달러 돌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역시 아마존의 상황으로 인해서 3만 7천 달러대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직 불마켓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지표까지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 인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코인시어스의 보고서를 보면 기관용 암호화폐 상품에서 3주 연속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3일 이후 주말 동안에만 2,800만 달러가 유출됐는데 이전 7일 동안 1,040만 달러가 나간 것과 비교해서 17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기반 펀드 자금 유출액이 2,400만 달러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코인시어스는 지난주 자금 유출은 최근 주요 인물들의 의미 있는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여전히 팽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들은 지난주 화제의 중심에 섰었던 일론 머스크, 또 잭 도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250만 달러가 유입됐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함께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공개됐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0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 주소들은 5월 폭락장부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해당 주소들은 지난 5주 동안 13만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지난 10일 동안에는 4만 개 이상을 매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슈퍼고래들은 계속해서 줍줍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한번 불리시 전환이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상당히 바쁩니다. 트위터 주식을 대거 매수하더니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주식 11만 3천 주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크인베스트는 1억 7천만 달러 수준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런 소식이 전해진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ETF 승인은 올해나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크립토 산업 규제가 완화되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ETF가 승인될 경우에 코인베이스의 순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역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SEC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캐시우드의 순이익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겁니다.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비트코인 ETF 승인은 여러모로 큰 파급력을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위상,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괜찮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시장 상황이 참 복잡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감, 또 어느 정도의 우려가 섞여 있는데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가 역시 함께 섞여 있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 경우에는 코인 투자하다가 자칫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전문가들 역시 갈피를 잘 못 잡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거듭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동안의 일들을 놓고 너무 열광하지도 또 너무 좌절하지도 않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뭔가 의미 있는 호재를 조만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